안녕하세요.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여경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여행이요. 네,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일본이요. 제주도. 네. 캄보디아. 네.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다들 기분이 좋아지시나 봐요. 네, 다들 웃고 계세요. 여행은 참 즐겁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경치도 보고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혹은 쇼핑도 하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바로 여행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행복하게 갔었던 그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행복할까요? 혹은 우리가 떠나온 후에도 우리가 봤던 그 아름다운 섬 그리고 그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 모두 웃고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여행, 공정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여행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뒷골목 같으세요? 네, 이곳은 어딘가 하면은요, 우리 학교 바로 뒤에 있는 이화마을입니다. 1960년대부터 동대문 시장이 활발해지면서부터 마을에 작은 소규모의 간의 봉제 공장들이 들어선 곳입니다. 봉제 산업 자체가 침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을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마찬가지로 이하마을도 낙후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요,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문화와 예술을 도시에 입히면서 도시에 특히 벽화를 그리는 벽화 마을 산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요. 이하마을도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벽화 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역에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하마을은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져서요. 아침 9시부터 관광버스들이 서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기를 들고 골목골목 들어갑니다.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사진 찍으러 참 많이 들어가요. 저녁이 되면은요, 젊은 친구들이 맥주와 치킨을 들고 또 이하마을에 가서 사진도 찍고 위에 낙산공원을 가느라고 많이 올라갑니다. 정말 하루 종일 붐비는 곳이에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정말 방에 문만 열면 바로 방이 나오는 그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 종일 관광객이 들락날락 사진기를 갖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하루 종일 소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네, 2010년도경에는 유명한 방송에 이하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예능 프로였는데요.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그 날개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요, 그 날개 사진 앞에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해서 날개를 지우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하마을 군데군데 관광객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항의의 글들이 중간중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러한 사례는요, 이하마을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거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최근에 많이 이제 이런 용어를 설명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젠트리피케이션은요, 초기에 그 용어가 나왔을 때는요, 이제 예를 들면은 오래된 역사가 깊은 도시에서 공장들이 있었던 곳이 공장이 떠나면서 그 지역에 점점 슬럼지구가 되어져 가요. 그러던 그런 지역에 중산층이라든지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유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기호에 맞는 그러한 마을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도시가 새롭게 바뀌고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러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할 때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이 젠트리피케이션이요, 이제 점점 그러한 도시들이 더 상업화되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집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 없게 되고 대기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들만이 살아남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업화된 마을로, 지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관광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와 장소성을 갖게 된 지역에 제일 먼저 눈을 돌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관광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광객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최근에 나온 신조어 중에서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어리스티파이라고 하는 관광지화 되어 간다라고 하는 용어와 젠트리피케이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네, 이렇듯이 사실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좋은 의미로 이제 문화와 예술로서 도시가 재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점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관광지화 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거주했던 거주민들이 더 이상은 그 지역을 살 수 없어서 떠나게 되는, 그 떠난 지역은 대기업이라든지 상업 자본들이 침투하게 돼서 상업지구화 되어져 가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일은 도시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삼청동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진행되어졌고요.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네,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다 아실 거예요. 네, 30년 전만 해도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어하고 가장 추천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르셀로나가 되었습니다. 인구는요, 16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바르셀로나를 찾은 관광객 수는 750만 명입니다. 성수기 때에는요,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관광 산업으로 인해서 부유해진 만큼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해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요, 바르셀로나에서 그러니까 대중관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스 투어리즘과 공유 숙박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테마로 해서 바이바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독립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독립영화를 보게 되면 그 속에 나오는 바르셀로나의 지역 주민들도 이하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지역 주민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들어오는 그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교통체증, 물가 상승, 집가 상승 때문에 도저히 바르셀로나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똑같은 고충을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을 알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무조건적으로 관광 산업에, 관광 개발에 반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우리는 관광을 떠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네, 그거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겠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행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관광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관광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여행,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공정무역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생산자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정무역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여행은요, 호스트는 이제 지역 주민, 그다음에 게스트, 관광객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불공정한 거래를 최소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발생한 그런 개념입니다.
네, 공정여행에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현지에서 돈을 쓸 때 우리가 쓴 돈이 한정된 수혜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쓴 돈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여행. 그리고 우리의 여행으로 인해서 숲이 유지되어지고 동물이 살아나는 여행. 그리고 지역 주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여행객과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는 여행이 바로 공정여행,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공정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나라,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 그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여행은요, 국내 여행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응용해서 여행을 실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국내 여행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 제주도. 네, 제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제주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의 여행 그 패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첫째 날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다녀왔는데 잊고 계실지도 몰라요. 바로 대형마트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제주의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2박 3일, 3박 4일 머물 모든 음식과 필요한 물건들을 대형마트에서 잔뜩 구매해서 들어가세요. 다니는 곳 또한 외부 자본으로 만들어진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제주는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또 최근에는요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항에 그 트래픽이 생겨가지고 비행기길이 막힌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경제적 이익이 돌아온다든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전이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0분을 걸려서 가야 할 정도로 길은 막히고 매일같이 소음에 시달리고 제주의 환경이 점점점 오염되어지고 올레길은 최근에 너무 많이 걸어서 다밥 현상으로 무너져 내린다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제주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점 부정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행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자금이 제주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자금을 생각하는 돈의 흐름을 생각하는 여행 그리고 내가 관광을 떠난 그곳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 내가 사진 찍으러 들어간 그 골목에도 나 같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내가 들어간 그 섬에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곳의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관광학과 학우님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관광학과 좋은 여행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라는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녀왔는지 자랑 삼아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여러분 좋은 여행이라고 하는 곳은요. 내가 몇 개국을 더 많이 갔느냐가 좋은 여행이 아닙니다. 좋은 여행은요. 내가 얼마나 여행지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했는가, 그들의 생활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가능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행을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는 뒷모습도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